이래요? 더워 죽겠는데. 저리 좀 떨어져요. 어디서 언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바른 대로 말해봐요. 어쭈 그리? 이 인간이 전화를 끊어? 아주 매를 벌어. 부처님 손바닥. 윤재룡. 가을.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나무에서 말라 비틀어진 이파리가 팔랑개비처럼 파르르 돌면서 무수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낙엽은 사방으로 흩어져 골목길을 휘저으며 활주했다. 낙엽도 무슨 암호가 있는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다들 모퉁이를 돌아 구석진 곳으로 몰려오며 조잘댔다. 그들을 휘몰아치던 바람이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경사진 곳을 돌아 유유히 사라졌다. 그렇게 나대던 낙엽들은 얌전히 한 무리를 이루며 조용해졌다. 남자는 늦잠에서 깨어나 여자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았다. 휴일이라 TV를 켜놓고 그녀에게 발톱 좀 깎아라, 귓속도 좀 후비라면서 게으름을 피웠다. 그러자 여자는 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참에 손톱도 깎고 어깨도 주물러준다. 한참을 주무르다 겨드랑이에서부터 내려가며 간지럽히며 칭얼댔다. 자기야, 요즘 술 너무 먹는다. 마나님 외로워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서부터 애벌레 놀이를 한다. 자벌레가 기어가듯 손가락을 세워 끝으로 살살 간지럼을 피면서 가운데로 기어들어간다. 그러면서 몸을 숙이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그의 얼굴에 닿는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손을 넣고 어린애 젖보채듯이 칭얼댔다. 여름 내에 무덥고 습했던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쾌청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면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았다. 특히 갈만한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작정이었다. 오늘따라 일찍 화장을 마친 그녀는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처박아 놓고 안방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야구 중계에 빠진 그에게 단호한 어조로 동창 모임에 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갔다가 언제 오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라고?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 드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다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남편한테 엄살이야? 물 가져와라. 나 피곤하니 팔베개 해줘. 술이 떡이 돼 들어와 겨우 뭐? 그냥 불 끄고 자자. 아? 밥하고 빨래, 청소는 무슨 로봇이 하는 줄 알고? 그러니 마누라 귀한 거 알 턱이 있나? 어디 나 없이 한번 살아봐요. 겁 많은 당신이 며칠 연휴 동안 무척이나 재미있을 테니까. 그녀의 갑작스런 가출에 그는 어찌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졸지에 당하고 말았다. 그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지만 승강기는 벌써 아래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난번에 하던 말이 떠올랐다. 힛죽 웃으며 중얼거린 그 말 뜻에 대해 가름해봤다. 남자가 50이 넘으면 옷에 착 달라붙는 젖은 낙엽과 같다 했는데 무슨 놈의 낙엽은 진짜. 젖은 낙엽은 때려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기를 팍 죽였고 여자 곁에 껌딱지같이 착 달라붙어 살아야 한다는 말이 환청으로 들려왔다. 전에는 여자가 자꾸 몸속으로 손을 뻗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별반 흥미가 없는지 사랑이 시들해졌는지 가까이 오는 것을 마다했다. 오히려 남자가 치근거리면 기겁을 하고 밀쳐냈다. 왜 이래요? 더워 죽겠는데. 저리 좀 떨어져요. 그가 나이 50이 넘자 더욱 마누라 옆에 붙어있고 싶어 했다. 그래서인지 여자들이 남자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집안은 정말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혼자서 갖은 추측을 다 하면서 시간을 죽이다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래도 그녀가 반찬 몇 가지는 만들어 놓았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밥통에 밥을 공기에 담고 굼국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데워 식탁에 놓고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굼국을 몇 술 뜨다 말고 머리가 띵 해왔다. 여자가 집 나갈 때는 며칠분을 끓여놓고 나간다고 했다. 정말 며칠간 안 돌아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갑자기 밥맛이 싹 가셨다. 배는 고픈데 걱정이 되니 불안하여 굼국이 넘어가지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중국집에 간짜장면을 시켜놓고 TV에 야구 중계나 보면서 소파에서 뒹굴었다. 저녁이 되었다.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지만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동안 궁리를 하다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식당들이 즐비한 먹자골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버섯전골로 저녁을 먹고 나와 집으로 가다가 멈춰섰다. 모처럼 이 좋은 기회에 집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 나오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으나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 이럴 땐 술 한잔 먹자고 불러줄 법도 한데 이 인간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화 한 통 없네. 그는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허전했다. 울마누른 도대체 어디서 뭘 할까? 지금쯤 수다를 떠느라 나 같은 건 기억에도 없을까? 아이, 따분해라. 평소에 내가 인간들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전화 한 통 없냐?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몇 번 두드리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전화를 하려 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불러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집으로 가기도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려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래도 집사람이 집으로 걸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걸지 않으리라고 거듭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존심이 있지. 그냥 집 나간 여자한테는 전화 안 한다. 안 해. 절대로. 그는 그렇다고 혼자서 술 마시자니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그마저 포기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집 앞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겼으나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서 가로등 불빛에 생긴 그림자만 콩콩 밟았다. 그가 갈피를 못 잡고 제자리에서 우왕좌왕 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갑자기 울리는 소리에 놀라 하마터면 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번호가 떴다. 그는 이상하여 다시 보았으나 1번 백녀시 번호가 아니었다. 아마 나를 놀리려고 친구 전화로 거는 것 같아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중얼거렸다. 그럼 그렇지. 무단 가출까지 했는데 집까지 깨? 난 궁금하겠어.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정말 여자 목소리다. 그는 너무 반가운 터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단박에 울먹이는 투로 물었다. 아우, 울마누님 어디야? 언제 와?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다그쳤다. 왜 어딘데요? 아무 말 없는 거야.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런데 듣고 싶은 1번 백녀시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머, 전화 잘못 걸었네. 미안, 쏘리. 하면서 끊는다. 그는 기분이 확 잡쳐 전화에다 대고 화풀이를 했다. 귀치.
미친년 소리는 누구 염장을 질러? 그는 너무 약이 올라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꽝 하고 닫았다. 찬바람이 확 하고 휩쓸려 거실로 들어왔다. 오늘따라 거실이 이렇게 텅 비어 허전할 수가 없었다. 아이,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장난 아니네. 그는 TV에 정신을 쏟아보지만 공허한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 일 없이 미적거리며 갈등을 느꼈다. 정말 이 좋은 기회에 그것도 혼자인데 그냥 자자니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밤이슬 맞으러 나갈까 말까 하고 망설였다. 어차피 혼자인데 집 앞 골목 길목우프에 가서 맥주나 마시다 들어와야겠다. 가만히 있자. 어느 누굴 불러내지? 그는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고 그룹에서 친구 번호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렸는데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느닷없이 현관문에 자물쇠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띡띡띡 하고 들렸다. 그는 소름이 확 끼쳐왔다. 이 밤중에 혹시 괴한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너무 놀라 거실 구석에 놓아둔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 그리고 멀찌감치 현관문에서 떨어져 겁먹은 얼굴로 응시를 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이닥친 사람은 괴한이 아닌 집 나갔던 그녀였다. 천만다행으로 안도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도 며칠이 될지 기약 없이 집 나갔던 여자가 갑자기 돌아왔으니 말이다. 그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먼저 전화를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기쁨으로 전이되어 온통 머리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내 그런 감상에서 벗어나 위험한 얼굴을 하고 그녀에게 비아냥거렸다. 이게 누구야? 아, 1번 백요식께서 어떻게 된 거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집 나가보아야 부처님 손바닥일 텐데 말이야. 그러나 그녀도 만만치가 않았다. 잔뜩 독이 올라 비꼬는 그를 향해 기세등등하게 허리를 쫙 펴고 실실거렸다. 이 댁의 바깥 양반 외박이나 안 나갔는지 불신검문 나왔습니다. 뭐야 이? 왜 외박? 처음에는 괴한이 들어오는 줄 알고 무척 겁을 먹었다가 나중에는 집 나갔던 마누라임을 알고 반가워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느닷없이 속을 확 뒤집어 놓았다. 반갑기는 엄청 반가웠는데 그게 아니었다. 전에 술집에서 외박 한 번 한 것 같고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다니.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기가 차 뭐라 할 말을 잃었다. 외박할 그 무렵에는 한참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보낼 때였다.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보며 봄 기운에 젖기도 전이었다. 어느새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날려서 그는 눈물을 찔끔거렸다. 야속하게도 인생의 아쉬움이 날리는 꽃잎 같아서 한숨 속에서 회한의 감정을 사겼다. 그는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그 공허한 마음이 마음속에 슬근슬근 쌓여갔다. 적적하고 따분한 마음을 달래려고 직장에서 슬슬 바람을 잡기도 했다. 아, 술 고파라. 위스키, 빠이주, 사케, 오케이? 각국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직원들이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를 턱이 없었다. 부장님,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2차까지 가실 거면 지난번에 갔던 그 룸사롱이 어떻겠어요? 그의 부서에는 젊은 직원이 여러 명 있었다. 그래서 회식을 하면 종종 취하도록 마셨는데 2차는 노래바에 가서 도우미들과 질펀하게 놀았다. 술잔이 KTX처럼 스피드하게 돌면서 그는 마냥 취해갔다. 내일은 내일일 뿐이다. 걱정은 다 붙들어 매자. 그때쯤이다. 도우미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정신을 흐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이 없었다. 오직 한 가닥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새벽에 들어와 깊이 잠든 그녀를 껴안다가 발로 채인 기억밖에 없었다. 그것도 2차 나간 여자로 착각하고 저지른 것 같았다.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늦는다고 전화하면 너그럽게 허락했었다. 알았어요. 그것도 한때니 술 너무 마시지 말고 끼워줄 때 잘 놀다 와요. 대신에 한밤중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요. 그런데 아침에 난리가 났다. 와이셔츠에 묻은 이상한 자국을 보자 그녀의 안색이 무섭게 변해지면서 이어 신문이 시작되었다. 어디서 언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이실직고 하셔. 하면서 육하 원칙에 의한 취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놀다 옷깃이 스친 것뿐이라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심지어는 시국선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좋아요. 이제 방목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소유예로 특별 관리 모드로 들어갈 테니 그리하셔요. 이것도 한 집에 살기에 유예 처분인 걸 고맙게 여기고 자중하세요. 그녀의 신문이 있고서 관리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롭지가 못했다. 그 일로 서로가 가끔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녀가 가출이란 최후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직원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우려먹는 사람이 어딨어? 직원 회식이면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실 일이지 2차는 왜 나가서 추하게 놀아요? 그가 회사 일로 좀 늦게 들어오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구시렁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늘 관리 모드 상태로 자유롭지가 못했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울타리 속에서 관리되었고 방목의 끝자락에서 가출이라는 언도가 내려지는 엄중한 벌칙이 가해졌다. 쇼하고 있네. 아주 감동적으로. 올 신랑 혼자서 얼마나 쓸쓸할까 해서 서둘러 돌아왔건만 아직도 외롭지 않은가 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끔찍이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박조로 나왔다. 그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가 다시 가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밤에 무서움을 많이 타기에 걱정이 돼 도중에 왔건만 이게 아니네. 그는 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기세등등한 그녀 앞에서 기를 팍 죽이고 미적거렸다. 그녀가 다시 나갈 기미가 없자 그녀를 덥석 안아들고 침대로 직행했다. 그렇게 팍팍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한 마리의 백녀시가 살랑살랑 꼬리를 쳤다. 반가움이 다시 얄미운 마음으로 전이 되는 바람에 팍 때려주고 싶어서 눈을 부릅떠 보지만 그녀의 살가운 애벌레 모드에 촉각이 곤두서고 말았다. 온종일 외로움에서 그만 이성을 잃고 매일 맞대던 살갗이 오늘 밤에는 예사롭지 않게 따사롭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긴 밤 힘든 줄 모르고 마님이라 부르며 평화의 늪에 빠져들었다. 연휴가 끝나고 회사로 출근을 한 그는 집 나갔던 마누라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갑작스런 그녀의 그 돌발 행위로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언제 또 강경책을 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자 갖은 궁리 끝에 기발한 묘수를 찾아냈다. 그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부부싸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었지만 별로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거래처 직원 중에 나이가 비슷한 간부가 있었다. 그와의 술자리에서 나온 집사람 길들이기 방법을 듣게 되었고 본인도 그 방법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며칠 후 일요일인데도 거래처에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면서 집을 나섰고 그녀는 혼자서 TV 앞에서 연속극을 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후를 보내게 되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소파에서 뒤척이는데 스마트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거실 전체를 꽉 채우고도 남아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연속극에 한참 정신을 빼앗겼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 엉겹결에 손을 뻗어 단말기의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여보세요? 혹시... 그녀는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에 흠칫했다. 분명 남편의 번호가 뜨는데 엉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다급하게 물었다. 전화 거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는 좀 더 누그러진 음성으로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분 것인지 남자분 것인지 택시에 탔던 두 분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하나 주었는데요. 1번이 백녀시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 번호로 걸어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스마트폰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여자라니. 어떤 여자와 함께 탔기에 스마트폰도 잘 건사하지 못하고 함께 내렸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다시 차근차근 이유를 캐물었다. 그럼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영동 호텔에서 태우고 가다 일산 호수공원 앞에 내려줬는데요.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드리려 전화한 겁니다. 여자와 함께, 그것도 호텔에서 탔다는 소리에 그녀의 혈압이 급상승했다. 어머, 그 폰은 우리 그이 것이 맞는데요. 어떻게 해서 빠뜨렸을까? 혹시 함께 탔던 여자는 몇 살쯤 되어 보이던가요? 택시기사는 잘만 하면 하루 일당은 문제없을 거란 계산을 하면서 좀 더 자극적이었다. 네, 한 30대 중반은 돼 보이던데요. 그리고 두 분의 만남이 꽤 오래되어 보였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사모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묘한 말과 음흉한 웃음을 흘리던 택시기사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실룩거리면서 경련이 일어났다. 이제 더 물을 것도 없었다.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사례를 하겠다며 스마트폰을 갖고 오라 하고 주차장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갖은 추측이 머릿속을 꽉꽉 채워가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경비실 입구로 해서 택시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택시가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매우 빨리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아파트 근방에서 전화를?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 수 있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전화한 택시가 아닐 거야. 하는데 택시 유리문이 열리면서 기사가 손을 내밀어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그녀는 성질이 날 대로 난 얼굴로 기사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어디서 오시는데 이리 빨리 오셔요? 아, 네. 제 내비에 전화번호 넣으면 집 근처가 나와요. 그녀는 처음 듣는 일이지만 더 묻지 못하고 5만 원을 건네주고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택시기사는 꾸벅 절을 하고는 한마디 던졌다. 사모님, 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여자 앞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사장님이 그 여자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하는 것 같던데요. 여자에 대해 물어볼 틈도 안 주고 자기 말만 하고 휘쭉 웃더니 이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약을 바짝 올려놓고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면서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택시가 안 보일 때까지 한참이나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하, 이 인간이 출장을 간다더니 젊은 년과 놀아나? 그녀의 두 눈에서 분노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갑자기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녀는 침을 꿀꺽하고 삼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며 이를 앙 다물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한동안 격했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TV에 집중하려 했지만 호텔방에서 둘만의 광경을 멋대로 그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무지 눈앞에 그들의 환상이 아른거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남편의 스마트폰을 쥐인 채 거실을 왔다 갔다 소파에 앉았다 섰다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부두득 부두득 이를 갈아붙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설쳐대는데 소나기 위에서 흠뻑 땀에 젖어가던 스마트폰이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녀는 눈을 치뜨면서 스마트폰을 주시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서 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요. 혹시 그 스마트폰 어디서 습득하셨나요? 남편의 목소리라 그녀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다. 어디긴 어디야. 집에서 주웠지. 어라? 어떻게 당신이 그 전화를 받냐? 지금 집이라고? 그래, 집이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너무나 황당하다는 듯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내 폰을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어? 집에서 나올 때 분명 갖고 나왔고 회사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정말로 나 참 웃겨서. 집에 있는데 폰이 택시를 타고 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더라. 그것도 향수 냄새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말이야. 아니, 걔가 어떻게 혼자 집을 찾아가? 그녀는 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야유를 퍼부었다. 그도 질세라 삐딱해져가는 그녀에게 어깃장을 놓고 있었다. 못 믿겠으면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녀가 전화에다 대고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쯤에 두면 모든 작전은 대성공했다고 휘쭉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음이 뚜뚜뚜 들리자 그녀는 전화에다 대고 다시 소리쳤다. 어쭈 그리? 이 인간이 전화를 끊어? 그래,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단번에 잡아먹을 기세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시근덕거렸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가 돌아왔다. 그것도 아주 술에 떡이 되어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자 고주망태기가 된 자세로 눈을 개슴츠레 치뜨고 실실 눈웃음을 쳤다. 아유, 술 냄새야. 얼마나 퍼마셨으면 번호도 못 누르고 문을 두드려? 이제 웃기까지? 뭘 잘했다고 웃어, 이 인간이? 그가 소파에 벌렁 누워버리자 그녀는 그를 향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취해서 비틀거리던 그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고개를 돌렸다. 아서요. 그러다가 서방님 눈 찌르겠다. 뭐? 눈을 찔러? 어느 년한테 찔린 눈 나도 한번 찔러보자고.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안방으로 잡아 끌었다. 왜 그래?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봐. 어머나, 옆에 어디서 누구랑 실컷 놀고 와서 뭘 잘못 먹어? 어? 그녀가 기가 차다며 밖에서의 일을 주궁했다. 그는 옷을 벗겠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웃옷을 벗어 침대에 던지고 바지를 내렸다. 이 아저씨가 뉘안전이라고 함부로 바지까지 벗어? 그녀는 도무지 말로 해서는 안 될 듯 싶어서 그를 침대 위로 밀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뒤로 자빠지면서 그녀를 붙들고 함께 침대에 낮아빠졌다. 남편 배 위로 떨어진 그녀는 일어나려 안간힘을 쓰면서 앙탈을 부렸다. 이것 놔. 어디 갔다 왔냐니까 징그럽게 붙들고 그래. 어서 이 손 놓지 못해요. 그가 그녀의 손을 놓고 나직하게 대답을 했다. 내가 뭘 어쨌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몰라서 물어요? 그럼 범죄자를 취조 신문할 테니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요. 한치도 거짓이 있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바른대로 말해봐요. 낮에 호텔에서 어떤 년이랑 택시를 탔는지. 그는 이제 슬슬 1단계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다그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어깃장을 놓았다.
나는 이미 구속당하고 사는데 뭘 또 구속당할 일이 남았다고. 그렇게 자주 구속을 하면 쓰나. 호텔에서 어떤 젊은 년이랑 탔냐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그는 그제야 기죽어 겨우 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지아하고 탔어? 안 들려. 좀 더 크게 말해봐요. 지아라니까. 지아가 어떤 년인데 호텔에서 함께 나와 타? 아니 누구냐고 다그쳐서 사실대로 얘기해도 시비야 시비. 어머나. 순진한 이 몸은 오직 낭군님 올 때만 학수고대하며 집 지킴이로 사는데 뭐 시비? 아주 매를 벌어. 얼마나 시집 쪽에 관심이 없으면 조카도 잊었냐? 그의 말에 그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너무 화가 치밀어 한창 혈압이 오른 터라 앞뒤를 분간 못하고 발끈한 것이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니 지아라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시집 쪽의 사촌이고 그 사촌의 여동생이 호텔에서 결혼한다기에 며칠 전에 축의금을 남편한테 쥐어주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깜빡했었다. 그는 오늘 결혼식에 갔다가 예식이 끝나자 조카인 지아와 택시를 탔던 것이고 조카의 집이 일산인데 마침 그쪽에 거래처가 있어서 함께 갔었다. 원래 조카의 이름은 김현지인데 고향이 경상도라 현지를 늘 지아라고 불렀다. 그렇게 잡아 비틀듯이 악다구니를 하던 그녀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잠잠해지자 그는 휘쭉 웃으면서 따져 물었다. 그렇게 도도하던 마나님께서 어쩐 일로 이렇게 수줍은 색시마냥 다소곳 할까? 기세당당했던 그녀는 강한 항의의 뜻이 담긴 나직한 그의 말에 그만 기가 팍 꺾였다.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잔뜩 움츠려 어찌할 바를 몰라 실룩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어머나 쪽팔려라. 그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그녀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애써 태어난 척 자세를 가다듬고 중얼거렸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여자는 돌보듯 해야 한다니까. 여자의 이런 의부증도 하나의 병이라던데. 그는 과거의 일로 다시는 그녀의 핍박을 받지 않겠다는 듯이 이참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다.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화장실에 들어가 대충 씻고 나와 침대에 벌렁 누웠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내 잠든 신용을 하면서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래, 지금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몰아친 죄로 후회 막 심하겠지. 그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거야. 통쾌해라. 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만주되어 갔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술기운이 도는지 잠이 들었다. 잠든 남편을 조심스레 내려다보면서 그녀는 오늘같이 최악의 날은 없었다며 몸둘 바를 몰라 짤짤매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였다고 자신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그는 하늘색 줄무늬의 팬티를 높게 텐트치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런 그에게 애벌레놀이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기면서 후회 또 후회를 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얼큰하게 술국을 끓여놓고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얼굴 보기도 조마조마하고 개면쩍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마음을 추스르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 있었다. 그녀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얼른 씻고 속옷 갈아입고 나와 식사하세요 하면서 속옷을 문 앞에다 놓았다. 오후가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온다면서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다. 오마나,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퇴근을 하시네요? 일찍 들어와도 시비야? 시비라뇨, 당치도 않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살갑게 구는 그녀가 별로 달갑지 않은 듯이 대꾸했다.
거래처에 들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바로 왔어. 그냥 집으로 왔다는 말만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야구를 본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살짝 기대면서 손가락으로 남편의 허벅지를 살살 기어가 애벌레 놀이를 하면서 나직이 속삭인다. 나 오늘 당신 늦게 들어오는 줄 알고 저녁밥 안 했는데 우리 중국 요리 시켜 먹으면 안 돼? 자기야? 비가 내리는 날이라도 몸도 지끈거리고 가슴도 울렁거리는데 남자라고 이불 속이 그립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코맹맹이 소리로 다시 비벼댔다. 아이 비켜라, 지금 홈런 쳤다. 홈런! 그 방망이 죽인다, 죽여. 역시 4번 타자 방망이 휘두르는 폼은 일품이야. 그가 갑자기 치는 바람에 그녀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뻔했다. 몸을 추슬러 다시 소파에 올라 그의 허리를 껴안으며 귓속말로 앙탈을 부렸다. 자기야, 나 좀 봐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 왜 이래? 나 밥 먹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는 마누라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야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귀찮아하는 그의 곁을 파고들면서 다시 애벌레 놀이를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깐풍기 먹고 싶어라 하는데 야구에 미친 그가 다시 그녀를 내치면서 외친다. 비켜라 비켜! 9회 말 역전이다, 역전! 그 방망이 한번 멋져보라. 그녀는 그가 밀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내쳐졌다가 일어났다. 승리에 취해 홈런을 친 방망이를 예찬하는 그를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번뜩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렇지 하고 이내 그의 앞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지면서 그의 가운데를 힘껏 잡고 요염한 소리를 냈다. 오늘 저 선수가 휘두르는 방망이보다 자기야 방망이가 더 일품인데도 오늘 당신 배트 죽인다. 울 방망이를 위하여. 이제 9회 말 야구는 끝이 났고 갑작스레 마누라한테 당한 기선제압에 잡힌 방망이를 그는 어쩌지 못했다. 거듭 죽인당 죽인당을 노래 부르듯 외치는 그녀에게 마냥 승리의 두 취가 전부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안겨오자 덩달아 그도 주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 꿈틀거렸다. 오래도록 파도 타기를 하던 그가 파도에 휩쓸렸다. 파도는 계속 그를 밀어냈다. 그는 바닷가에 쓸려나와 긴 숨을 내쉬었다. 이내 파도 소리는 잠잠해지고 그를 먼 여행의 길로 인도했다. 스마트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녀는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격했던 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그래서 평소처럼 애벌레 놀이로 일괄하면서 관리 모드를 해제했다. 며칠 후 전에 남편의 폰을 갖다 준 택시기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사 말만 듣고 조카를 오해하여 낭패를 본 터라 더는 듣고 싶지가 않다고 끊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다.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전화한 것은 남편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녀는 전에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이 시켜서 했다는 말에 기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전말을 들어야 했다. 그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였다. 지난번에 스마트폰은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게 택시기사는 더 이상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얼마를 원하는지 물었다. 지난번에도 받은 일도 있고 해서 기름값이나 주십시오. 그녀는 택시기사가 뭔가 쓸만한 정보를 갖고 왔을 거란 계산을 하고는 먼저 할 말이 뭔지를 물었다.
그럼 먼저 내용을 말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을 시켰는지 듣고 나서 사례를 할게요. 네, 사모님. 남편께서 호텔에서 택시를 타긴 탔습니다. 일산으로 가면서 집 주소와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받아 그 즉시 남편 앞에서 사모님한테 전화한 겁니다. 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는 택시를 몰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한참 만에 제정신을 차린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캔 맥주를 꺼내 마셨다. 술 기운이 돌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를 낼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역으로 그를 몰아붙일 심산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다. 한참을 웃다가 콧노래까지 불러 제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문을 나서는 그에게 그녀는 손가락을 V자로 치켜들고 보란듯이 소리쳤다. 뭐? 핸드폰이 어쩌고 어째? 이제부턴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갈 테니 그리하셔요. 남자라는 속물들은 아무리 야근채 한들 여자의 손아귀 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뒤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인 것을. 메롱. 갑자기 그녀가 고양이처럼 혓바닥을 날름대면서 빈정거렸다. 그는 빈정대는 말을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하여 핸들을 잡은 손에서 경련이 일었다. 차를 몰고 회사로 가는데 뭔가 잡히는 데가 있었다. 택시기사가 며칠 전에 자신을 찾아왔다. 마침 손님을 근처에 내려주고 가는 길이라며 들렀다 했다. 사모님이 자꾸 스마트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막음으로 점심값을 쥐어준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에게까지 이중으로 손을 벌린 것이다. 아뿔싸. 그는 앞으로 또 벌어질 일들을 가름해보면서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탁탁 쳤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운전기사가 이쪽 저쪽으로 농간을 부린 탓에 그는 오히려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이제 또 어쩌지? 잘 나가다가 그 망할 기사놈 때문에 다 된 밥 재뿌리게 생겼으니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다시 방목에서 벗어나 관리 모드로 구속되게 생겼으니 잠깐 동안의 좋은 세상은 뜬구름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는 이제 남은 거라곤 영광의 상처뿐이네 하면서 내내 그 모사꾼 같은 택시기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머리가 찌끈찌끈 쑤셔왔다. 역시 백녀시한테는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닌 것을.